채용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세일즈에서 우리 고객사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아웃바운드 채용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이 CRM을 자동화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 채용에 국한해서 영상을 다루고 있지만 이메일 마케팅이나 문자 마케팅을 내 마음대로 자동화하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 이 영상에 있는 자동화 방법들이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자동화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런 CRM이나 아니면 아웃바운드 채용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제가 구현한 이 시나리오를 우리 회사 니즈에 맞춰서 세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컨설팅 문의를 남길 수 있는 폼을 링크를 달아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은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링크드인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GPT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하고 개인화된 메시지 생성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콜드 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 관계가 형성된 분들을 웜 리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 웜 리드로 전환하는 것을 원 버튼으로 처리하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현재 웜 리드 리스트에는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웜 리드로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콜드 리드에 있던 이분의 정보가 이렇게 그 웜 리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웜 리드로 분류되게 되면 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갤러리 뷰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칸반 뷰로 봐서 이 사람과 이렇게 현재 진행 상황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전체 후보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잠재 후보자들에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 발송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이메일을 보낼지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인사를 보내는 걸 내일부터 90일 간격으로 4번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이 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GPT가 자동으로 이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을 아까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한 대로 90일 간격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사하는 이메일 내용이 세팅이 됐고요. 메일 내용도 제가 GPT에서 자동으로 생성할 때 이때의 계절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안부 인사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9월달 안부 인사는 뭐 가을바람이 들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보내는 거는 겨울 이렇게 연 마무리하시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봄에는 봄의 따스함 이런 식으로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인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팅이 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캘린더로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이걸 후보자별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대시보드로 표현하면 저에게는 뭐 이런 메일들이 나갔다는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세팅한 4개의 정기 인사 메일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발송 예정 시간이 도달이 돼가지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이메일까지 제공되는 걸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테이블에 신규로 데이터를 신설하거나 할 때 그냥 스프레드시트처럼 텍스트를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자동화해서 버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실수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에어테이블에서는요, 버튼 타입의 필드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동작하도록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URL을 오픈하는 이걸 이용해서 저는 해볼 겁니다. 여기에 URL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요, 이 버튼을 입력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 URL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버튼 필드거든요. 이 버튼 필드를 조금 응용하면요, 이 에어테이블 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로 메이크를 사용해 볼 겁니다. 메이크의 앱 중에서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훅은요, 어떤 한 라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커스텀 웹훅이라는 걸 선택하면 새로운 웹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웹훅 URL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HTTP로 생긴 이 주소가 하나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 URL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 메이크가 트리거가 동작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버튼 URL에다가
이렇게 웹북에서 생성한 URL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실어 보내려고 하면은 URL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 URL 뒤에 어떤 데이터 값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record ID, 어떤 레코드에 대해서 웜리드로 전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record ID라는 데이터를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 파라미터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음표로 시작하고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붙일 때는 AND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record ID 하나만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물음표로만 구분하면 되고요. 여기 record ID는까지만 쓰고 따옴표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AND로 해서 record ID라는 건 이렇게 함수 형태로 들어가게, 여기에 에어테이블 함수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이 웹북 URL에다가 버튼이 눌린 레코드의 레코드 ID 값을 동적으로 바꿔서 실어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요, 자, 한번 보시죠. 받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웹북 URL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레코드 아이디가 이렇게 데이터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레코드가 지금 버튼이 눌렸구나라는 것을 메이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레코드 아이디를 가지고 메이크에서 어떤 에어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를 열람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어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요. 레코드 아이디 가지고 어떤 레코드를 찾는지는 gather record라는 동작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되는 것은 콜드 리드 테이블에서 클릭되는 거니까 콜드 리드 테이블을 입력하고 여기에 웹북으로 들어온 이 레코드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면 콜드 리드 테이블에서 버튼이 클릭된 레코드를 이제 메이크가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웜 리드에다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created record를 해서 이번에는 웜 리드에다가 값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레코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 사람 이름, 콜드 리드랑 서로 관계를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콜드 리드의 레코드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킨 다음에요, 웜 리드 전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웜 리드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북 URL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accepted라고만 나오고 종료되는 게 다소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빈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전환, 리다이렉션까지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웹북 중에서 웹북 response라는 걸 선택하고 스테이터스는 302, 바디는 비워두시고 키에는 로케이션이라고 타이핑 하시고 이 밸류 값에다가는 이동해야 되는 URL을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웜 리드 페이지로 전환되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팅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빈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웜 리드가 5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한 분을 더 선택하게 되면 그냥 accepted라고 빈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선택한 후보자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고 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웹북의 경우에는 그냥 버튼만 클릭할 수 있지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인풋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웜리드로 전환할 때 이 후보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정보도 같이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이 웹북을 이용한 원 버튼으로 구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에어테이블 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웜 리드로 등록하기라고 하는 이 페이지, 이 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 웜 리드 테이블에 자동으로 한 줄이 생성되게 됩니다. 아까 웹북 URL을 통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랑 동일하죠. 근데 이 폼의 번거로운 점은 이 웹북 URL의 경우에는 그 레코드 ID 값을 URL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될지를 자동화 시스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폼으로 받게 되면 이 정보들을 매번 입력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에어테이블 폼의 히든 필드와 프리필 필드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필은 미리 채워놓는다는 뜻이고요. 히든은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URL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서 폼을 미리 프리필하거나 히든, 숨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필 하고 싶을 때는요. 프리필이라고 먼저 영어로 치고 언더바를 하고 이 들어갈 필드의 필드명이나 아니면 이 폼에 있는 이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리에다가 그냥 병준 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띄어쓰기를 넣어도 얘가 알아서 그 URL 형식에 맞춰서 인코딩을 해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때는 첫 번째는 물음표지만 뒤에 거는 AND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필 여기인데 요거는 link to cold read라고 필드명이 되어 있지만 요 폼상에서는 record i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ecord id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프리필이라는 걸로 제 이름이랑 제 레코드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 폼이 이 URL로 열렸을 때 자동으로 제 정보와 제 레코드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필드를 값은 존재하지만 유저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URL 파라미터로 저 레코드 아이디 필드를 숨겨 볼게요. and hide 하고 record id라고 넣고 true 하게 되면은 지금은 요게 보이는데 요 URL로 새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만 보이고 record ID 필드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값은 들어가 있고 그게 유저에게만 보이지 않고 데이터는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URL 파라미터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폼에다가 미리 정보를 넣어 놓는 방식으로 버튼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이 요게 아니고 요 웹폭 URL로 해도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프리필 이름은까지 쓴 다음에 여기 이름이 고정적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레코드를 누르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로 설정이 돼줘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텍스트로 and 프리필 레코드 아이디 이런 대소문자나 띄어쓰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는 해서 집어넣고 이번에 또 and record id를 또 변수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한 번 더 and hide라는 히든 필드로 이 record id 필드를 숨겨 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URL 파라미터로 이름 필드에다가는 이 레코드의 이름이 들어가고 레코드 아이디 필드에는 이 레코드의 레코드 아이디가 들어가고 이 레코드 아이디 필드는 숨겨라 이렇게 URL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버튼을 바꾼 다음에 한번 제 거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제 이름이 이렇게 프리필로 들어갔죠? 자동으로 들어갔고 레코드 아이디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이런 이메일 정보랑 전화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웜리드로 등록했습니다라는 폼이 동작을 하면서 웜리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가 입력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웹폭 URL로 하셔도 되고 폼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이 버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에다가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동으로 스케줄을 읽어해서 이메일을 세팅하는 것도 방금 보여드린 폼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웜리드에서 이메일을 세팅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메일을 세팅하는 폼을 하나 세팅을 해두고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적절히 프리필, 히든 해서 넣어줘서 이메일을 세팅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한번 버튼 필드를 새로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로 이 폼 URL에다가 대상 후보자라고 하는 필드에는 레코드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리고 대상 후보자 필드를 이렇게 히든 필드로 만들어라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create 하면요 여기에서 이 후보자에게 예약 이메일을 세팅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상 후보자 필드는 안 보이지만 히든 필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메일 발송 시간을 이렇게 적절히 정해주고
메시지 분류. 메일 내용을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메일 탭으로 갔을 때 여기에 방금 세팅한 미팅 제안드립니다. 미팅합시다 라는 이 이메일 스케줄이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발송되는 그런 구조로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괜찮지만 에어테이블 폼을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한 줄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그냥 에어테이블에 그대로 꽂아주기만 하지, 뭐 GPT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생성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고급 테크닉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약 이메일을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서드파티 폼인 탈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값을 탈리로 받고 탈리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메이크에서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메일이 자동으로 세팅되게 조금 더 고도화된 자동화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한 탈리 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탈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탈리에서도 문법은 조금 다르지만 프리필 하거나 히든 필드를 세팅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클릭한 후보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레코드 아이디는 실제로는 보이진 않지만 히든 값으로 이 탈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메일을 세팅할 때 에어테이블의 구성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이 이메일을 세팅하는데 최적화된 형태로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미팅 제안이다 그러면은 발송일과 미팅 아젠다를 입력하고, 그리고 뭐 채용 오픈 안 내면은 어떤 포지션이 오픈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뭐 정기 인사면은 어느 주기로 몇 번 정도 안부 인사를 세팅해라 라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시나리오대로 자동 이메일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웜 리드로 추가되는 순간 6개월 단위로 안부 인사를 자동으로 세팅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웜 리드로 추가하는 거 별개, 그리고 웜 리드 안에서 이메일을 세팅하는 건 또 별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나눠서 해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코드 자동화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메이크라는 자동화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탈리 앱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탈리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서 값이 들어왔을 때를 트리거로 해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걸 실행한 상태에서 미팅 제한이고 28일 날 발송되고, 이렇게 미팅 아젠다를 입력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메이크에 폼으로 전달된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이메일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세팅하기 위해서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이 템플릿 기반으로 GPT가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메일 내용을 생성하도록 해볼 거거든요. 메이크에서 일단 에어테이블 앱을 검색하고 gather record를 통해서 어떤 후보자에 대한 건지 후보자 정보를 먼저 찾아볼게요. 이 탈리 폼으로 제가 레코드 아이디가 전해지게 그 히든 필드로 전달했는데, 이 레코드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이 후보자의 정보를 메이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템플릿도 가져와야 되니까 한 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레코드 아이디가 아니고 어떤 기준 값을 가지고 검색을 할 때는 서치 레코드를 하셔야 됩니다. 템플릿 테이블에서 템플릿 이름이, 이 텍스트가 들어갈 때는 요 꼭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템플릿을 검색해라, 이렇게 한 거고요. 후보자 정보와 템플릿 내용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GPT를 이용해서 이메일 내용을 생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업무 절차를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는 게 안정적인 동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GPT 그 이메일 내용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생성한 이메일을 이메일 테이블에다가 크리에이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발송 예정 시간은 탈리로 들어온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format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고 한국 시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9월 28일을 선택했으면 그냥 9월 28일 00시 00분이 되는데, 발송 예정 시간은 그냥 제가 아침 9시에 발송되도록 세팅하고 싶어서 00시 00분에다가 시간을
시간을 더해주면은 발송되게 되니까 add hou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9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메일 발송 예정 시간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GPT로 생성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일단 간단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럼 한번 잘 세팅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보내고 싶은 후보자에서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탈리 폼을 제출하게 되면 이 제출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메이크가 동작하게 돼서 GPT에서 아까 입력한 프롬프트 기반으로 제공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메일을 생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에어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9시 30분 9시로 시간 설정 잘 됐고요. 이 후보자에게 이렇게 그 미팅 아젠다를 이 후보자에 맞춰서 생성을 해서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탈리 폼이 입력됐을 때에 따라서 이메일을 세팅하는 거는 요 한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생각한 거고요. 이 탈리 폼에서 어떤 형태의 그 이메일을 보내고 싶냐에 따라서 GPT 프롬프트도 다르게 동작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메일을 세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메일이 세팅되도록 또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채용 오픈 안내라는 목적으로 이메일을 생성을 해서 예약 발송일 설정하고 이렇게 뭐 채용할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 잡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쭉 넣어주고 이걸 기반으로 이메일 등록 세팅을 폼으로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채용 오픈 안내 쪽으로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동작하죠. 이렇게 경로가 동작해서 이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프롬프트가 동작을 해서 신규 포지션에 대해서 안내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니즈에 따라서 복잡한 자동화 시나리오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GPT가 동작해가지고 저한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포지션에 대한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개인화된 메시지까지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케줄링을 등록을 했으면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메일이 발송되는 걸 자동화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테크닉은 바로 에어테이블 뷰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똑같은 테이블에 있어도 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송 트리거라는 걸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거나 발송 완료가 체크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 이 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발송 트리거라는 뷰에 들어가는 것을 트리거 이벤트로 해서 이메일이 보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발송 트리거라고는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는 보여드려 보면은 이메일 발송 예정 시간, 내가 세팅한 요 스케줄링 된 요 시간이랑 현재 시간을 분 단위로 빼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한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메일 발송 예정 시간이 현재 시간과 분 단위로 똑같게 되면은 그 값이 0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스케줄링까지 이만큼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 now 함수가 갱신이 되면서 값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 now 함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한 5에서 한 20분 그 사이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20분 정도 예정 시간으로 세팅한 것보다 그 더 뒤늦게 트리거가 걸릴 수는 있어요. 이 now 함수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발송 트리거를 세팅할 때도 0일 때 트리거가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좀 뒤늦게 트리거 돼가지고 음수가 될지라도 트리거가 될 수 있도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 거고요. 함수가 갱신되는 주기에 따른 시간차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에 들어가는 걸 기점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 영상에서 사용했던 메이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이크로 구현하지 않고 에어테이블 자체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도 오토메이션 설계를 할 수 있고 제피어나 메이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료 사용자도 사용량이 많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어 있고 유료 사용자 경우에는 꽤나 충분한 크레딧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에어테이블 오토메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송 트리거라는 뷰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메일을 메시지 내용과 메시지 제목으로 해서 발송하도록 자동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발송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발송까지 완료됐다 그러면은 발송 완료 필드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서 다시 발송 트리거 뷰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송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하고 실제 발송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만 해볼게요. 네. 지금보다 약 1분 뒤인 시점으로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발송 트리거가 거의 0에 가깝게 됐죠. 이게 조금 기다리면은 이게 갱신이 됩니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채용하는 채용 오픈 안내 이메일이 보내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시간이 0으로 바뀌면서 동작을 했고 그 결과 여기 발송 트리거가 동작을 해서 발송 완료해가지고 발송 완료 시간이 찍혔고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포지션에 관심 있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 오픈이 됐다는 이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걸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시간돼서 발송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메일이 바로 고객한테 보내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드래프트로 보내지게 하면은 그 드래프트로 보내진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수동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검수 프로세스를 두면 될 겁니다.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여러 테이블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케줄 이메일을 자동으로 세팅하고 스케줄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CRM 자동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 피드백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기업에 맞춰서 컨설팅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